오늘 저와 함께 할 이야기는 커스터머 드라이븐 디스트럽션이에요. 위대한 기업은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집중한다 이랬지만은 고객 중심 파괴 이런 말이고요. 고객 중심 파괴적 혁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행의 본질이 뭡니까? 여행. 멋진 거 보는 거, 즐거운 시간 갖는 거, 멋있게 보여지는 거.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여행의 본질을 재정의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비박 상품이라든가 캠핑 상품, 차량과 연결된 상품들이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왜 누구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매출에 대응을 받고 있는데 누구는 문 닫고 있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행의 본질을 낯선 경험이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은 코로나로부터 대피하자라는 카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대피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집콕이 코로나 대피가 아니다. 집이 더 위험하다. 도시에 있지 말아라.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평창 여행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지난 2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거 제가 중앙일보 썬데이판에 보면 여행 레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평창 코로나부터 대피하세요. 이게 나온 거 보고 이 방향이다 하고 제가 여행하셨던 분들한테는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보고 적용하신 회사도 있고 여전히 패키지 팔려고 노력하셨던 분도 있어요. 3개월 지났으니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겠죠. 여행의 본질을 낯선 경험이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은 사람들과 독립해서 따로 있을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기존 관광지가 아닌 혼자 차를 놓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전망 좋은 공간, 모기가 잘 없으면서 여름 상품이니까 모기가 없으면서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휴맺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는 기존 다 농민들이거든요. 그 회사는 잘 돼요. 그리고 셀럽들이랑 연결하는 겁니다. 여행 셀럽들, 유튜브 셀럽들 있죠. 인스타 셀럽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스트럭터라고 불러요. 파괴자들이죠. 획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기업이죠. 기존에 있는 수단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고객이 원하는 거에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혁신, 광고, 리브랜딩, 인수합병에 집중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더라. 그게 문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가 파괴적 혁신이란 뭐냐?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시장 밑바닥을 공략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 원래부터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마치 대칭 저울 것 같아서 고객 가치 쪽을 확 누르면 이윤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지는 원리랑 똑같아요. 실패 사례인데 필린스 백화점은요. 필린스 백화점은 사람들에게 명품 브랜드들을 타임세일을 정해가지고요. 한꺼번에 싸게 이렇게 팍 쳐내는 그런 방식으로 백화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 명품을 좋아하는 세대들은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이거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던 백화점인데 왜 몰랐냐면은 2011년에 망했나 봐요. 왜냐하면 고객 니즈가 베이비붐 세대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남들이 명품을 가진 걸 내가 싸게 산다는 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왔기 때문에 대량 생산 명품 브랜드보다는 개별 맞춤형 브랜드가 매우 효과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나 유통들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못 따라간 겁니다. 두 번째, 사실 전기 자동차가 이 세상에 제한이 된 거는요 1834년이래요. 전기로 자동차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안 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왜 테슬라가 각광받느냐? 그건 뭐냐면 많은 고객들이 비용, 환경적인 문제를 친환경차를 갖고 싶은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술, 사실은 배터리 문제가 핵심인데 얼마나 많이 갈고 빨리 충전되느냐가 핵심입니다만 기술의 발달이 따라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석유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친환경이라는 이슈가 소비자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테슬라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는 기술과 혁신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출발이 고객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요, 대중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돈을 지불했다면 지금은 상품과 기능보다는 경험을 소비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투자자에게 집중했다면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파탄잘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회사인데 인도 토종 회사입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이 리테일 제품들, 화장품, 비누, 손세정제 이런 리테일 제품들입니다. 이게 가장 넓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힌두스탄 유니레버, 글로벌 기업이죠. 여기가 차지했는데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니드가 화학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유니리버의 경우는 그 제품을 빼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 보정제로 그것을 이제 냄새가 안 나게 한다거나 느낌이 안 들게 하는 형태로 했을 때 파탄잘리 회사는 아예 용품을 바꿉니다. 소비자의 소리를 듣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허브와 식물의 화학물질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선진국스러운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 결과 유니리버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따라간 그런 사례이죠. 유니리버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소비자의 목소리에 빨리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게 점유율을 뺏기게 되어지는 거죠. 비슷한 사례 또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지금은 카카오 택시를 탈 때 카카오를 이용 안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택시를 잡았지 할 정도의 세상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서비스지만 어느 택시 회사도 다 콜비 받고 전화로 했죠. 1,000원씩 다 콜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플랫폼으로 연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카카오 택시에게 택시 회사들이 이제 종속되는 거죠. 광화문 가가지고 띠 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그거지만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주면 정부 정책은 바꿀 수 있어도 소비자의 선택은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의 원리이죠. 시장의 원리이죠. 동시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기에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실험실이라는 기능을 둬가지고 소비자들로부터 계속 원하는 거 불만 계속 말하게 만들어주죠. 취합하고 있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객이 원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게 될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고객이 표현한 니즈 뒤에 숨어있는 니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토론대회를 할 때에도 그 교수님이 저희 팀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주장 이면에 있는 가정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따지면 토론은 100점 100패야.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그 가정을 무너뜨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맞아 이렇게 저한테 학교 다닐 때 그런 깨달음이 컸거든요. 근데 회사에 들어와서 마케팅을 배워보니까 마케팅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 이야기 자체를 듣지 말고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그의 내면의 욕구를 봐야 돼. 그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러면 사이즈가 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너무 커요. 날씬해 보이고 싶다라는 욕구에 집중해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너무 짜요. 그러면 짜구나. 심각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짜요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스티브 잡스가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욕구와 니즈의 차이예요. 욕구와 니즈의 차이입니다. 욕구는 드러난 것이고 니즈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위대한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에 집중한다. 니즈를 본다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듣는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욕구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사례 드리죠. 스파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랜드의 최용욱 전무님이 와서 한 스토리를 제가 제 이야기 1인칭으로 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파오에 물건이 들어가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춘향이의 저고리가 들어갔어요. 이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의 프로세스는 5단계로 끝납니다.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 생산 담당자가 공장에 생산을 해내요. 작업지수를 가지고. 생산을 하면 물류가 매장으로 뿌려주죠. 매장으로 갖다 놓으면 이 기획은 잘 된 기획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그냥 판매가 되고 그 제품은 더 이상 우리 눈에 없어요. 돈으로 바뀌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고객이 그냥 가져가요. 문제는 뭐냐면 춘향이의 치마가 문제죠. 이 제품은 기획이 잘못됐어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매장에 나가면 매장에서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붙어요? 판매사원이 붙어요. 손님 이 제품 말이에요. 너무 날씬해 보이고 예쁘고 막 하게 돼요. 판매사원 인건비가 발생해요. 그래도 안 팔려요. 할인합니다. 할인하려면 광고가 붙고요. 기획이 붙고 마케팅이 붙고요. 컨펌이 붙고 수많은 사내의 비부가가 발생해요. 그래도 안 팔리죠. 재고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품합니다. 반품할 때 물류비 들죠. 기름값 들죠. 물류 직원들 운영해야 되죠. 이런 물건들이 많아지면 탑차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죠. 물류 공간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도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할인 매장으로 갑니다. 다시. 할인 매장 하려면은 매장 더 사야 되죠. 할인 매장 오라고 프로모션 해야 되죠. 수많은. 그 다음에 땡처리 매장으로 가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기부 처리합니다. 기부도 안 받겠대요. 수영복, 속옷 어떻게 기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 비용 내고 돈 내고 소각하게 태우게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이 수많은 단계들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기획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려고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저 앞에 5단계면 끝날 일이 뒤에 10단계가 늘어나 버리는 것이죠. 이게 스파오의 비극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랬어요. 이 책에서는 5가지의 키워드들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예요. 키워드는 조금 다르고 이 서비스 개인화 이 표현은 책의 표현하고 조금 바꿨습니다만 첫 번째 서비스예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잘해줘라 이야기입니다.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보다 8.5배의 매출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대중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화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미 우리는 지난달에 변종 이야기를 이상한 놈들이 온다. 세스 고딘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아주 이 목청껏 얘기를 했죠. 세 번째, 품질 잘 보아야 한다. 네 번째, 속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끊임없이 쇄신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 5개 테마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책에서는 이 각각의 테마별로 사례도 얘기해주고 방법론도 얘기하고 그래요. 이 강의 안의 후반부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랑 이 영상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랑 함께 나중에 보셔서 후반부에는요, 체크리스트를 직접 체크해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합시다. 이 부분 좀 점수가 낮네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요? 사내에서 독서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사례만 다 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켓컬리도 확진자가 나왔고 쿠팡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쿠팡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요. 왜냐? 처음에 자기들이 숨겼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켓컬리는 나왔을 때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 접촉자와 관련된 상품까지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공지했습니다. 근데 쿠팡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냥 부천 창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쿠팡 창고로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알아요.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객 중심적으로 이미 있는 고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감이나 반응보다는 빨리 반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컬리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쿠팡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 전체적으로는 같은 추세예요. 이 차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처음에 예스24 할 때요, 그 책 엄청 잘 팔았습니다. 예스24 시절에 물건 책 팔 때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종이책 시장, 실제 종이책 시장에서 1등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출현하기 전에 자기 혁신을 미리 했습니다. 초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확장을 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마존 프라임 제품들을 만들면서 맨 처음 하는 것이 2일 배송, 미국 사회에서 2일 배송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가끔 즐기는 호사가 아니라 매일의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줬죠. 그 결과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 고객이 약 1억 명 정도 되고요. 프라임 회원은 비회원보다 2배에서 무려 5배가량 객단가가 높습니다. 동시에 프라임 회원은 한 종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32종류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50종이 넘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프라임 제품들이 나옵니다. 월정액 한 달에 3,000원짜리부터 한 달에 30,000원짜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객들을 보니 그들의 어떤 똑같은 게 보지 말고 고객들을 약간 세그멘트 해보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서비스 범위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지불할 만한 서비스 가격을 제한하고 다른 제품을 제한해보는 겁니다. 구독화 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죠. 아마존 프라임처럼. 개인화 방식, 아이오펠랩 저기 강남에 엄청 크게 매장 열었던데 화장품 시장이 대중시장에서 개인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얼굴에 종이 한 장만 되면요 피부톤 다 측정됩니다. 산소,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이거 다 측정이 돼요. 그래서 아이오페 샵들은 현장에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마치 그 병원 같은 느낌을 줘요. 아이오페 샵들은. 이 개인화 상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보문고도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맞춤형으로 추천. 단순히 연관 검색 추천한 것 수준 이상이죠. 수바루의 매니아 확산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도요타 매출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익률은 도요타의 2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정하는 그 카테고리의 고객에 집중했기 때문에 큰 자동차를 원하고 산악형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들이 확산하는 어떤 관점이 되어지고요. 동시에 제품의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코스터베이션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모듈 표준화가 가능하게 되고 원가는 낮은데 고객이 좋아하는 형태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개인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관점은 원자재 낭비 잘 보셔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품종 다량 생산, 개인화 생산이 되어버리면 비용만 늘어나게 되고 물류 공간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책의 후반부에 좀 나와 있어요. 언더아머 역시 좀 안타까운 것인데 아주 치고 올라왔죠. 나이키랑 아디다스 대비해서 치고 올라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처음에 개발했던 그 소재, 땀을 흡수하는 소재로 증가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거 일상복으로도 만들어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경우는요, 빠르게 패션 쪽으로 넘어갔는데 얘네들은 운동을 계속 고집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주식도 떨어지고 다시 시장에서요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주도권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언더아머의 원래 그런 브랜드 페르소나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 빨리 반응 안 해준 거예요. 만들어달라고 빨리 만들어주는 게 원래 스타트업 정신인데 벌써 대기업, 아까 전하성 대표가 한 10년 되면은 그 혁신보다는 복지에 관심이 있어진다. 와, 마음에 제가 공급망을 가속화시키고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갱신해 가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포춘 500대 기업도 그렇게 되더라.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그거는 퍼져나가게 돼 있고, 개인들이 다 방송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만 조용히 해주세요. 돈 주고 끝나고,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원래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디즈니의 이 실사화 전략은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봤던 그 만화들을 밀레니얼 세대들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예상치 못하게 어떤 고객들이 늘어나냐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봤던 신데렐라를 또 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객 타겟층을 바꿉니다. 디즈니가 성인들로 바꿔요. 그래서 과거에 만화로 봤던 모든 것들은 실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영화사들 다 인수하는 겁니다. 루카스 필름도 인수하고 픽사도 인수하고 마블도 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박을 쳤잖아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초대박 작품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 기대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고객이 누구이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고객을 잘 보고 협력업체 잘 보고 이해관계자 잘 봐라. 그리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 잘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해주는지 잘 캐치해야 된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만 제가 슬라이드 숨기기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파일 받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인데 혁신 이야기예요. 혁신 이야기는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경영자가 혼자 할 수는 없다. 혼자 할 수 없다. 현장이란 말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모든 직원, 고객과 접점상에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현장이라고 부르죠. 현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위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월트 디즈니의 경우 저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유명하지만, 자포스는 아마존이 인수했지만 자포스의 경영이나 문화 방식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포스의 어떤 문화가 가장 강력하냐면 사건 번호 문화예요. 사건 번호.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입건된다 그러죠. 입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면 그게 입건이에요. 입건이 되면 검사가 사건 번호를 부여해요. 검사가 사건 번호를 부여하면 오직 검사만 그 사건 번호를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소 독점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기소를도 검사가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도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자포스에서는요, 콜센터 직원이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콜센터 직원이 고객 컴플레인을 받거나 주문을 받거나 하면 그 사건 번호가 아니라 다른 용어가 있는데 사건 번호를 부여해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경영자, MD, 생산, 물류 다 클릭을 해요. 관련자들이. 그리고 관련자들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과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사건 번호를 종결해야 그게 프로젝트에서 끝나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포스 문화는 사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개인화, 서비스 수준 올리는 거, 품질, 속도, 그리고 끊임없이 조직 내부에 쇄신을 하는 거, 이 5가지 관점에서 이 책은 총 7개 챕터고요. 5개 챕터가 본문이고 첫 챕터와 마지막 챕터가 이제 서론과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여기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이 질문을 직원들이랑 좀 나누시고 테이블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회사는 어떤 고객 니즈를 좀 집중할 수 있을 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오펠랩 개인화 이야기, 마켓컬리 서비스 이야기, 그리고 애플의 품질 이야기, 아마존의 속도 이야기, 월트 디즈니의
어떤 끊임없는 쇄신, 현장 중심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야기하시고요. 가인즈 북클럽이 저 뒤에 지금 책이 있는데, 가인즈 북클럽은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보내드리는 서비스이고, 이 강의는 가인즈 그 북스 쪽, 가인즈 북클럽 쪽에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서 제가 이해한 바와 함께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거 아마 받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가인즈 경영자 클럽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권씩은 이 책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북클럽에서 선정한 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도착할 때 즈음에서 같이 가요. 파일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책 읽으시고 파일 같이 보시고 제 영상 같이 보시고, 그래야 요거 읽은 게 지금 여기서 듣고 좋은 이야기야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인즈 북스를 그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치면 자료방이 있어요. 여기에다 제가 올려놓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자꾸 메일 달라, 카톡 보내달라 그래서 아예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뭐 아이폰이 됐든 갤럭시가 됐든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책을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리는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요약본 자세히 보시면 제가 강의한 거랑 똑같죠? 순서와 흐름이 똑같게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랑 요거 서로 나눠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제 영상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클럽 이야기 오늘 여기서 할 텐데,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고객 니즈에 집중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해야 한다. 이게 저희 오늘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고객 니즈를 반영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 하나씩 체크해보고 모든 패턴을 우리 회사 다 적용하고, 그 불가능한 이야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우리가 성과 낼 만한 거, 바로 효과가 날 만한 거 중심으로 직원들과 이 책은 같이 보시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